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9년 정부가 10개월 결국 국제 통화기금 IMF의 경제 경제 은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뭔가 안 좋았던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별게 없었어요. 앞으로 시장은 저는 조금 변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보진 않고 경기 회복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평일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방송 찍고 하면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밤까지 사실 뭐 예전이라고 일찍 잤겠습니까? 공부하고 잔다고 좀 늦었었는데 그때는 거의 뭐 방송하기 전에는 차트를 그냥 하루 종일 봤어요. 집에 오면 분봉은 어떻게 움직였지? 그 매매 복귀 차트 켜가지고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였지?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로섬이죠, 시간은. 그래서 오늘은 경기 회복주,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최근에는 계속 그런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성장주보단 덜 올랐죠. 성장주는 지금 찾아보면 거의 다 3배, 4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코로나 반등 그 유동성이 밀어버리는 상승에 좀 수혜를 덜 봤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더라. 정말 저도 몇 개 안 가지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코로나 폭락 때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많이 매수했었죠. 일단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아무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좀 천천히 알아보시죠.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뭐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잘 되면 우상향이죠. 아무튼 조정 시에는 모아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으니까 좋네요. 밤은 늦었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항상 기분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게 불금인 것 같아요. 외신입니다. US 차이나가 토크를 시작했답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 시작했죠. 알래스카에서. 근데 start badly. 안 좋게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얼굴을 마주 대고 거의 2인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트레이드 태리프, 무역 관세, 그리고 사이버 뭐라고 적힌 거야? 스파이오니지. 사이버 약간 스파이 짓거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서로 좋은 말 안 했겠네요.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뭐 설마 서로 헐 뜯으려고 만났겠습니까? 뭔가 건지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분위기 조성한 서로 지원 질투입니다. 웬만하면 자존심 안 굽히겠죠. 뱅크 오브 재팬이 오늘 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edges away, 멀어지고 있답니다. from stimulus, 경기 부양책이랑 멀어지고 있다네요. BOJ가 오늘 일본이 좀 크게 떨어졌죠. 이런 발언이 영향을 준 것이라 여겨집니다. 러시아는 하이크, 러시아는 오르는 반면 일본은 스티뮬러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얘들이 포기했답니다. 60 트릴리언 엔, 60조 엔의 엔 상당의 돈으로 에퀴티스, 자산을 사기로 했는데 이걸 포기했다네요. 아이고, 왜 포기했죠? 얘네는 네가티브 인터레스트 레이트 폴리시라고 돼 있잖아요. 저금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드 커브 컨트롤까지 하고 있습니다. YCC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조절한다. 중앙에서 수익률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럼 성장주들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겠죠. 지금 연준한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YCC인 겁니다. YCC랑 그 단기적으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유럽의 코비드 19의 케이스가 surge 상승했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서스펜션 중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3차 웨이브가 시작될 동 말동 하고 있다는 뭐 전혀 영향을 못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일이 반등하고 있답니다. 페드가 이머전시 캐피털, 긴급 자금, 릴리프, 코로나 릴리프 패키지죠. 이거를 이번 달에 끝낸다고 합니다.
뭐 이걸 뭐 계속 지속할 수는 없겠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합의했기 때문에 상쇄되겠죠. 대신입니다. 공장도 스마트가 대세 도입 급증.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아직은 뭐 걸음마 단계죠. 지금 뭐 예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무슨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 뭐 스카이넷 이런 얘기를 막 언론에서 떠벌렸죠. 그렇지는 않다. 스마트 팩토리도 지금 도입되고 있지만 막 급작스럽게 전부 다 막 기계로 대체되고 이런 단계는 아니다. 서서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장이 폭락을 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면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좀 그런 걸 일단 기대하고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따상에서 멈췄다. 장막판 반전 하락. 이거 뒤에서 보시죠. 차트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주가가 515% 폭등했답니다. 9년간 쿠키런만 판 데브 시스터즈의 반전. 데브 시스터즈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좀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임 주더라고요. 당연히 뭐 탑 5 안에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 상승률 계속 눈에 보이는 거죠. 차트를 맨날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때까지 폭등을 한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515% 오른 거죠. 이제 와서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가 매수 기회라는 타이틀이에요. 조심해야겠죠. 여기서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올랐다가 쭉 하락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인텔리안 테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연준 인플레 통제 능력 의심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약발이 끝났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 못할 거다라는 시장의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싶은 세력도 있을 거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세력도 있을 겁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겠죠. 이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엔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싸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일단 지켜보시죠. 연준이 한 말을 일단 Don't fight with 연준이라고 하잖아요. 연준이랑 싸우지 마라 라는 겁니다. 국채금리 통제를 의심받는 연준 뭐 똑같은 얘기잖아 이거.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도 금리 오름세를 국채 수익률의 오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핌코에서 최고 경영자를 지낸 모하마드 엘 에리안 알리안츠 선임 고문은 연준의 훨씬 나은 경기 전망과 연준의 정책 미변경, 조용한 채권 시장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며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라고 촌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뭐 저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신경 쓰지 않고요. 일단은 시장을 보는 거죠. 시장을 보는 거고 정책을 내는 정책 당국자들의 입을 주시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일단은 연준의 말을 저는 신뢰하고 있는 편이고 이때까지 계속 신뢰해왔고 연준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인 명제는 연준의 말을 듣는다. 그거기 때문에 다른 잡음은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행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기서 얘기했답니다. 자기들 이제 60 트릴리언 엔의 자산 매입을 중단하겠다. 자, 오늘 뭐 최근 경제 동향 나왔고요. 야권 단일화가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단일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3자로 싸워도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일화는 약간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재밌긴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자, 지금 내분비학회가 이제 시작 날입니다. 뭐 관련주들이 현재는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번 주는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어요. 뉴스만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시장을 안 보고 뉴스만 보고 있었으면, 그런 적도 있어요. 저 한 2주 정도를 시장을 아예 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뉴스만 계속 봤어요. 뉴스만 계속 보고, 근데 한 번씩 보여요. 뭐 코스피 하락 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눈을 가리고 뉴스만 본 건 아니지만 차트를 안 보면서 뉴스만 보고 있었는데 2주 정도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상승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봤는데 횡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랑 시장이랑 같이 가지는 않더라. 그런 거를 뭐 완벽한 샘플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체감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2주 정도 뉴스만 보고 있었으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조절 능력이 없다.
이런 뉴스들만 계속 나왔는데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다. 시장을 좀 움직인 뉴스들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죠. 서울 시민의 10만원 위로금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뭐 KCT, KCS 같은 주가들이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잠잠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종목들을 움직이는 거죠. 자, 중국이 질서를 위협한다. 미국 인권이 최저다. 미중 회담서 시작부터 강대강이다. 유니온이 히토류 관련주죠. 미중이 대립을 하면 항상 조명받는 게 히토류, 대두, 뭐 오늘 샘표도 올랐겠네요. 지금 뭐 치고받고 싸울 거다라는 느낌으로 유니온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히토류나 대두 관련주는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장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 초반이고 굳이 미중 노이즈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우크라이나 고속철 사업 MOU를 맺었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랑 현대상사인 거죠.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상한가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았다. 단기 트레이딩 목록이랑 수익 목록입니다. 지금 4종목 빼고는 다 수익권이죠. 이제 오늘 뭐 동성제약이 좀 슈팅을 줬고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도 슈팅을 줬고 유틸렉스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결과가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중에 경기 회복주들이 좀 보이죠. CJ 제일제당, 하나투어, 기아차는 애매하다. 보통 자동차가 경기 방어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동차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NHN 같은 것들도 IT, SI 업체죠. 여러분 바이오가 그 경기 방어주입니다. 바이오는 막 급등주, 테마주 같지만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튼튼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요. 그 화이자,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같은 것들 그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걔들이 뭐 급등 나가라진 않겠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건 있지만 바이오는 경기 방어주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에 속하겠죠. 자, 호텔신라도 경기 방어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지금 오늘도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하고 19만원 찍고 그때부터 하락, 5일선 타고 올라가서 상승의 기대감을 주다가 5일선 깨고 5일선이 저항되면서 시세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를 만한 뉴스는 나오지 않겠죠. 지금 보시면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이 팔고 오늘은 외국인이 굉장히 큰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트를 보면 외국인이 여기서 많이 던졌겠죠. 지금 당연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막 외국인은 뭐 진드킴을 산다. 외국인은 뭐 신사적일 거다. 돈 굴리는 애들이고 셀럽들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어제 상한가 따상을 만들고 상한가를 유지시켰던 애들이 그 다음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상한가 풀지도 않고 매수하고 있던 애들이 오늘은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한가 잔량을 파악해 봤을 때 뭐 사실 오늘 상한가가 풀릴만 했나 싶습니다. 근데 갭상승을 한 다음에 힘없이 하락해 버렸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신사적으로 투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엔 어제 따상이랑 상한가 물량 잠궈놓고 오늘 갭상승 시킨 것까지 외국인이 했다는 거죠. 그 외국인 투자자도 결국에는 투자자인 거고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동안 변동폭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따라붙지 마라. 운 좋게 여기서 매수를 했다. 오늘 과연 갭상승할 때 던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그 청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뭐 나이스하게 팔 수 있었겠죠. 오늘도.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뭐 SK바이오팜이라던가 그때 뭐 따상상 가고 뭐 난리 쳤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이 계속 이 주식을 홀딩 시킬 거고 언론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언론은 계속. 국일제지인데요. 여러분들 국일제지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폭락 때 좀 공격적으로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자주 언급은 안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제가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계속 알림을 올렸는데, 예, 여기서 매수했는데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해서 제가 일단은 이거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예, 차라리 이때면 제가 추가 매수 한다고 했을 때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5일선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오늘 5일선 깨고 다시 회복해 버렸죠. 그런 상황인데 얘가 왜 그럴까? 제가 또 평일에는 못 봤거든요. 오늘 좀 봤어요. 수급을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번에 이 급등이 나온 건 공매도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보이시죠?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9일 재지는 300원 하던 게 6,000원까지 갔습니다. 20배가 오른 거죠. 미래 꿈의 신소재라고 합니다. 그래핀은 뭐 지금 현재 그 도미네이트한 소재들을 다 대체하고 그래핀으로 바뀌면 뭐 가볍고 튼튼하고 뭐 난립니다. 그 그래핀은 뭐 검증은 됐고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저가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뭐 금방 되진 않을 거예요. 금방 되지 않을 건데 자 보시면 이때 폭등할 때 진짜 폭등이죠. 거의 폭등 한 번에 막 10배씩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때 시장을 주도했어요. 9일 재지가 그 수소 관련주로 엮여서 한번 올랐다가 하락을 크게 하고요. 그때 매집이 끝나고 바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폭등할 때 이때 신용이 확 줄어드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세력들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상승 추세 타면서 올라갔죠. 이때 저 단타 엄청 많이 했죠. 옛날에 같이 보신 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 거의 뭐 이 추세에 따라서 단타를 했죠. 예. 여기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보시면. 근데 여기서 추세를 복구 못하고 하락해버리고 코로나 때 폭락해버린 겁니다. 전 여기서 째고 있었죠. 아, 기회가 올 거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 예, 또 추세 놀이 하더라고요. 추세 맞고 떨어지면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 추세로 하다가 여기서 하락 추세 하단을 맞고 올라갈 때 이쯤에서 제가 다시 매수했죠. 근데 여기 상승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공매도 잔고가 확 급증할 때 더럽다. 다시 자 공매도 잔고가 여기서 확 급증할 때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게 보입니다. 이거 안 보이긴 하는구나. 네, 색깔을 좀 제가 선을 좀 진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외국인이 팔면서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는 걸 보면 이때 공매도는 외국인이 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뒤로 외국인이 조금 매수해서 공매도를 좀 낮추고요. 계속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타이밍에 공매도 잔고가 내려가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급등은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공매도 쇼커버링을 했다.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상승하는 건 진짜 많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계속 사람들이 속설을 만들어서 쇼커버링은 상승을 불러온다라는 속설을 만들어서 좀 그렇지. 그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 상환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공매도 상환했다는 거죠. 외국인이 묻지마 상환을 해버린 겁니다. 5일선에 맞춰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작전이 들어왔다는 게 느껴지죠. 어떤 작전인지 몰라요. 급등 작전일 수도 있고 급락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어졌다. 예. 지금 크게 보면 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럼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 이거 코로나긴 하지만 일단 자 급등을 이렇게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점진적으로 한 다음에 이 뭐요 이거. 예, 이게 요즘 왜 이러죠? 예, 자료가 자꾸 막 이렇게 다시 됐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 낭비했네. 자, 이렇게 올리고 천천히 알아가다가 다시 각도가 이렇게 가팔라였다는 겁니다. 각도가 이때랑 똑같죠. 거의. 이게 지금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하고 이 각이랑 같고 억각을 만들면 이 각이랑 같고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아무튼 여기서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그럼 자, 이 각도랑 같기 때문에 N자형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N자형 상승이기 때문에 7,000원까지 갈 거다.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이까지 봐야겠죠. 근데 9일 재지는 전 장투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장투하려고 여기서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뭐 그래핀이 만약에 신소재면 그래핀 관련주들 중에 하나는 그래도 뜰 거 아니에요. 하나는 보시면 9일 재지 세계 최초 플렉시블 그래핀 개발 구글과 제휴 주목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글과 제휴는 그때 한번 얘기했을 뿐이지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없습니다. 없고 이 국일 그래핀이 무슨 쏠쏠한 성과를 냈다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그냥 12인치 배치라고 하면 뭐 대량 생산이겠죠. 그래핀 제조 설비 구축 완료 뭐 이런 뉴스들만 떴지 사실 뭐 얘가 보여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약간은 그냥 신소재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다고 지금 뭐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서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갈 만한 가격대인지 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거는 모아임 도기 때문에 대형주, 우량주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한 이 국일 제지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거를 매수하셔서 마음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샀으면 괜찮은데 지금 급등한 다음에 따라잡으면 속 시끄럽습니다. 그대로 반납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이런 걸 잘 보시고 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사는 거다. 미증시는 상승 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 빅스가 폭락하고 있는 걸 보면 금리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반등장을 조심스레 예상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2주째 이 말했죠. 자, 보시면 보시면 지금 2주 정도 이렇게 주봉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자, 오늘 뭐 좀 형편없네요. 제 컨트롤이. 자, 아무튼 다음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뚫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대신 뚫어 올리지 못하면 하락할 수 있다. 저는 어차피 지금 엘리아 4파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1파, 2파, 3, 더. 1파, 2파, 3파, 4파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랫 조정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겠죠. 지그재그 파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 밴드는 2700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좀 오래됐다. 성장주 이격 조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많이 올랐죠. 2배, 3배, 4배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따를 건데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거의 2배 올랐죠. 2배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경기 민감 회복주들이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회복되겠죠. 이제 백신 투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반등 소외주들이 있죠. 2배, 3배 모두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키맞추기에 들어가겠죠. 뭐 대충 보면 화학, 여행, 철강, 레저, 자동차, 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보험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원래 경기 회복주로 분류돼 있다. 이런 대표 경기 회복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위아도 경기 회복주라고 볼 수 있었어요. 방산주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전력, 이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거기에 휠라 홀딩스 이런 것들, 의류 관련은 또 경기 방어주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도 옷은 사 입는다. 고가 브랜드도 아니기 때문에. 투두리스트 그대로고요. 이거 언제 나왔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자,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자, 코스피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폭락까지는 아닌데 이걸 또 누가 주도했느냐? 연기금, 외국인, 금융투자 전부 다 팔고 개인이 좀 받아내는 장세였어요. 돈이 좀 늘었죠. 지금 CMA 잔고랑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습니다. 미수금 잔고는 다시 주고 있어요. 지금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자 잔고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주식 담보대출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코스닥은 좀 예외였습니다. 외국인이 좀 샀어요. 어떤 종목 중심으로 샀냐?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 샀습니다. 최고로 많이 산 종목이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도 가만히 보면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비등비등한 걸 보면 강보합으로 끝났죠.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오늘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사람들 약 올리는 좀 흐름이었다. 대신 코스닥은 좀 반등해주고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거의 하락하지 않고 끝났죠. 마지막에 좀 기관이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투자도 그 연기금도 아닌 다른 주체입니다. 누굴까요? 이걸 제가 못 봤는데 일단 개인은 좀 털고 나갔어요. 자, 미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중이고 미국채는 떨어지고 있겠죠. 당연히 10년물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7% 밑으로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고 원자재들은 다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데드캣 바운스로 좀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 한번 폭락할 것 같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약간 폭풍 전야 같긴 합니다.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단 분할 매수라고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폭락해서 망할 만한 모멘텀이 현재는 없다. 갑자기 뭐 뜬금없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망한다는 생각은 좀 접어두고요. 어찌되었든 반등하고 현재는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시장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절대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한 방에 다 들어오지 마시고 내가 이때까지 못 샀다. 코로나 폭락 이후에 반등할 때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포모다 라고 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이잖아요.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훅 들어오는 건 대체 무슨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 같으면서도 하락하고요. 계속 하락할 것 같으면서도 상승해요. 계속 오르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따라 붙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한 두 번만 침을 꿀꺽 삼키고 지켜보고 있으면 시장이 또 조정을 보입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때까지 계속 올랐는데 지금 한 몇 주 정도는 플랫으로 조정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 장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기다리자. 내가 못 샀으면 기다리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죠. 내가 포지션을 그렇게 좋게 잡았는데 굳이 지금 막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